음, 이번 시간에는 콘솔의 컨피그레이션 관련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콘솔을 도입할 때 실상 서비스에 대한 디스커버리, 서비스 메시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또 콘솔을 컨피그레이션 관리의 역할로도 많이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솔 자체에 있는 어떤 키밸류 기능을 가지고 이런 컨피그레이션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총 4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키밸류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와치라고 하는 이벤트 트리거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클라이언트 자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라이브러리와 SDK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엣지 트리거를 받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 설정이라 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단일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특정 환경은 그 특정 환경에 고정된 어떤 값들을 통해서 구성 설정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나 컨테이너나 분산 아키텍처, MSA 환경 이런 환경으로 점차 뭔가 분산된 환경으로 가면서 이 구성들을 각각 관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게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에 대한 설정들도 어떻게 하면 중앙화할 수 있고 또 변경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콘솔의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하이라키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계층적인 키밸류 스토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층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URL 베이스로 이렇게 디렉토리 형식으로 잘라서 저희가 키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층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콘솔 자체에 어떤 식으로 이 값들이 저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콘솔에서는 기본적으로 키밸류 스토어를 제공하고 있고, 이 키밸류 스토어는 이 키 값이 URL 패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URL에다가 뭐뭐 슬래시 뭐뭐 슬래시 이렇게 작성하는 것처럼 이 각각의 슬래시로 들어가는 이 계층적인 구조로 키가 들어가게 되고 해당 키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콘솔의 CLI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UI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CLI 명령, 그래서 콘솔에 대한 키밸류라고 하는 전용 CLI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CLI를 통해서 키밸류에 대한 put, get, 그리고 업데이트가 가능하시고 또 API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밸류에 대한 값들은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자동으로 백업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잠깐 설명드렸지만 웹 UI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뭔가 관리자가 혹은 뭔가 전체적인 키밸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UI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코프의 다른 여타 솔루션들이 그렇듯 이 콘솔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중앙화시킨다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무엇이 됐던 환경이 어디가 됐던 하나의 환경을 가지고 이 컨피그레이션 관리는 한 곳에서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밸류로 저장되는 값들이 뒤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SDK나 라이브러리 연동이라든가 혹은 API로 구성을 한다던가 파일 템플릿팅 기능이라든가 혹은 엔바이러먼트,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각각의,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마다 프로세스마다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다름을 어떻게든 이 콘솔 하나로 다 커버리지하고 뭔가 변경에 대한 부분을 다이나믹하게 변경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 키밸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이제 브라우저와 이제 콘솔을 띄우기 위한 터미널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콘솔에 대해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고 데브 모드로 띄우시면 바로 콘솔의 기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제가 에이전트를 데브 모드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데브 모드로 구동을 하면 기본 포트가 8500번입니다. 그래서 850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키밸류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렇게 키밸류라고 하는 요난이 발생을 하는 거죠. UI에서도 크리에이트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실제 CLI 기반으로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간단하게 콘솔에 대해서 어떻게 키밸류를 저장하고 뭐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데모 과정을 제가 GitHub에 업로드 해 두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런 커맨드처럼 콘솔의 키밸류를 써서 콘솔 kv 이 명령어를 써서 이제 키밸류를 할당하게 되고요.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 키값이 없으면, 이 계층이 없으면 이 풋을 할 때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밸류 풋, 그리고 제가 이번에 데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enable to는 true 이렇게 해서 앞에 보이시는 요 값이 키가 되는 거고요. 뒤에 보이시는 요 true라고 하는 게 value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밸류를 풋을 하게 되면 UI에서도 이렇게 서비스의 웹에 enable to 요 안에 이렇게 tru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이 키에 대한 것을 먼저 생성하고 나중에 밸류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확인해 볼 거는 이제 실제 풋을 했으니까 get으로 해당 키에 어떤 밸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enable to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키만 입력해서 get을 요청을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호출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방식은 꼭 CLI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샘플로 넣어 놓은 것처럼 API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get을 해오기 위해서 이렇게 API로 호출을 할 텐데 API로 호출할 때는 버전 1 AP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V1 그리고 키밸류를 사용할 거고 이 키밸류에 들어가 있는 키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한 가지 다른 점은 CLI로 할 때는 단순히 밸류만 출력을 하게 되지만 이 각각의 키밸류는 다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고 뭐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값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밸류는 인크립션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64 인크립션이 되어 있어서 실제 이런 값들이 어떤 특수문자나 뭐 혹은 뭐 한글이라든가 이런 값들이 최대한 뭔가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크립션 돼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크립션 된 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다면 베이스64로 디코딩을 하게 되면 실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콘솔의 가장 기본적인 키밸류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런 키밸류를 활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중앙화된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뭔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업데이트해야 되는 이런 구성 요소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키밸류에서는 이런 관리 도구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 키밸류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나 에이전트를 꼭 필요로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뭐 CLI나 API나 이 뒤에서 또 보실 SDK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아주 심플한 키밸류만 보여드렸다면 네,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와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치라고 하는 것은 이 키밸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콘솔이 관리하는 뭐 서비스나 노드의 상태까지도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와치가 하는 역할은 이 동적인 어떤 변경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이 콘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변화에 대해서 이벤트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뭔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변경에 대한 것들을 변경이 됐어라고 어딘가 시스템에 알려주거나 이 변경된 값을 가지고 다시 어딘가 재가공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벤트 트리거링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변경에 대해서 꼭 뭐 키만 할 수 있느냐, 뭐 키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이제 타입을 뭐 키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 프리페어를 줘서 실제 이 키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의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데모로 또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GitHub에 이렇게 리드미로 다 작성을 해 놨고요. 네, 동일하게 따라 하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여기서는 제가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텐데 이 테스트 1은 마이키라고 하는 앞서서 이제 계층형이라고 표현드렸던 하나 뎁스 앞에 마이키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풋을 해서 마이키 안에다가 테스트 1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보면 이렇게 마이키 안에 테스트 1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안에다가 테스트 2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 네, 그리고 이 마이키 안에 테스트 1,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CLI나 UI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 키가 변경된 것을 감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콘솔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LI 명령 커맨드 중에서 watch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의 커맨드를 이렇게 구성을 미리 해놨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콘솔이 와치를 쓸 거고요. 타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키도 쓸 수 있지만 프리픽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네, 키로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1에 대해서 뭔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 뒤에 보시는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기본 명령어는 뒤에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이 마이키의 테스트 1에 있는 어떤 특정 변수 혹은 밸류가 변화가 생기면 뒤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뒤에 오는 인자에는 뭐 API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호출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구현이 가능하시겠죠. 네, 일단은 제가 키에 대해서만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초로 한번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모디파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 1번에 들어가서 뭔가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면 네, 다시 모디파이 됐다고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명확하게 이 키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2에 대해서는 뭔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네, 딱히 오른쪽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계층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계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모체가 되는, 부모가 되는 계층의 전체를 모니터링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키 프리픽스라고 하는 인자값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는 에코만 찍는 것이 아니고 전체 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이렇게 데모로 추가를 해놨고요. 앞서 첫 번째 데모와 조금 다른 부분은 뒤에 옵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리커스라고 하는 옵션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이키로 시작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값이라고 CLI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실제로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마이키라고 시작하는 네, 키에 대해서는 전체의 밸류를 다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프리픽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키 프리픽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프리픽스가 마이키 슬래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기존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키 안에다가 테스트 3이라고 키를 하나 더 추가하고요. 네, 테스트 33이라고 밸류를 추가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1, 1, 2, 3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프리픽스를 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특정 어떤 값이 변경이 되면 무조건 이 값들에 대해서 뭔가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 이 뒤에 오는 요 인자값이 실제 뭐 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명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AP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컨피그레이션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까지는 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실 이 부분을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콘솔에 등록되는 키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알아봐야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이벤트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와치에 대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민첩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콘솔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어디론가 저희가 반응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와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SDK 부분이고요. 제가 단순히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또 상수 값들이 있죠. 이 상수 값들, 특히나 이제 설정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데이터에 대한 세트를 변경한다거나 할 때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리로드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시작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과의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라이브러리와 SDK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SDK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중앙화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뭔가 재시작 없이도 이런 컨피그레이션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산 아키텍처나 특히나 이제 MSA 환경이 되면서 더 중요해지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콘솔에 대한 라이브러리나 SDK는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랭이 있고요. 나머지 파이썬, 뭐 PHP, 뭐 스칼라나 자바, 스프링, 뭐 버텍스, 뭐 노드.js나 루비 등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잘 연동시켜서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어떤 설정값들 혹은 상수값들을 변경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설정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에 있는 공식 스프링 클라우드 콘솔을 썼을 때에 대한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 스프링이랑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놓은 샘플 자료에 보면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이렇게 디렉토리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로 들어가 보면 코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드리자면 이 메인 안에 리소스 안에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8080으로 애플리케이션 뜨게 되어 있고요. 부트스트랩에 가보면 이제 어떤 콘솔을 쓸 건지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로컬호스트에 있는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호스트를 로컬호스트로 변경을 하고요. 포트 정보 넣어주고 어떤 컨텍스트를 사용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이제 키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콘솔에 어떤 키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까지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키에 대한 부분만 이네이블을 해 놓았고요. 디스커버리는 false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할 폼.xml에 가보면 이쪽에 콘솔 컨피그라고 하는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터의 콘솔 컨피그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폼.xml에 선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콘솔 컨피그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구성은 다 되었으니까 한번 가서 실제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보면 미리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을 어디에 저장해 놓고 쓸 건지를 이렇게 구성하게끔 커맨드를 하나 입력을 해 놓았고요. 이렇게 보면 키밸류에 가서 config 안에 my application 안에 my.prop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config에 myApp이라고 되어 있었죠. 소스의 메인의 리소스의 부트스트랩에 가보면 프리픽스가 config 그리고 디폴트 컨텍스트가 myApp으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하면 이 애플리케이션마다의 프리픽스나 디폴트 컨텍스트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는 제가 my.prop이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를 갖고 오게끔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안에 아주 심플하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어노테이션으로 value 안에다가 제가 my.prop이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놨고요. 이 값이 테스트 밸류에 이제 인젝션이 돼서 출력이 되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치로 제가 이동을 할 거고요. 네, 메이븐으로 띄울 거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런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현재 스프링 부트가 잘 기동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8080으로 띄우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호스트의 8080. 이 애플리케이션은 엔드포인트가 슬래시 get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8080에 슬래시 get 이렇게 하면 이제 헬로 1이 찍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요 값은 앞서 콘솔에서 할당한 요 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은 브라우저에 있는 요 리프레시 기능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초마다 이렇게 리프레시가 될 거고요. 이 리프레시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아, 리프레시가 되는 거를 확인하기 전에 한번 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월드로 이렇게 바꾸고 세이브를 하면 여기서 변경된 부분을 아까 그 와치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프링 클라우드 부트에는 이 와치 동작이 함께 동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마이 앱에 대한 게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요 키가 체인지 되었다라고 하는 요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 스프링 부트에 대한 페이지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것을 왼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동작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월드라고 찍었었고요. 네, 헬로 월드에 뭐 느낌표를 넣는다거나 해서 뭔가 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다이나믹하게 변경되는 것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보면 네, 변경된 값이 즉각적으로 또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연동, 그리고 뭐 상수값 혹은 컨피그레이션 전체 어떤 공유해야 되는 구성 정보가 있다면 콘솔을 통해서 쉽게 애플리케이션과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SDK와 라이브러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분산 아키텍처 혹은 MSA 환경이 되면서 애플리케이션마다 구성 설정이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을 스케일 인아웃에 대한 환경이 되더라도 혹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뭐 클라우드에 있거나 뭐 쿠버네티스에 있거나 노마드에 있거나 실제 그게 뭐 VM이나 베어메탈 어디에 있더라도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라이브러리와 SDK를 사용했을 때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다이나믹하게 또 갱신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스타트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로킹 쿼리와 뭐 엣지 트리거 리퀘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긴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엣지 트리거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기능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엔 저희가 뭔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뭔가 변경에 대한 사항을 테스트하거나 가져올 때 항상 그 가지고 있는 특정 그 컴피레이션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해당 값을 가져와야만 했었죠. 근데 이런 방식이 콘솔의 아키텍처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버 에이전트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각각의 프로세스가 뜨는 해당 호스트에 함께 상주하면서 여기서 폴링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는 특징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엣지 트리거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에이전트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온 것처럼 서버와의 통신은 클라이언트가 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은 이 서버에 저장된 값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만 호출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값들을 꼭 API나 혹은 아까 보셨던 라이브러리나 SDK로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사실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파일이 되겠죠. 네,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될 텐데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한 부분도 콘솔에 있는 값을 가지고 뭔가 렌더링 처리를 써서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유용한 툴 중에 하나가 콘솔 템플릿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고요. 이 콘솔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예제처럼 저희가 만약에 HA 프록시에 대한 어떤 백엔드 구성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HA 프록시 백엔드 설정을 할 때 각각의 어떤 설정 값들을 뭔가 스케일 아웃이 되면 스케일 아웃 된 만큼 백엔드를 갱신시켜 줘야 되고 스케일 인 되면 스케일 인이 된 만큼 다시 또 갱신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반복 작업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콘솔에다가 이런 키밸류 값을 저장해 놓고 이 HF 프록시 같은 컨피그레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굳이 사용자가 수동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에러가 발생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파일을 갱신해 주는 역할을 콘솔 템플릿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올려놓은 자료 중에 아직 마지막 데모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디렉토리에서 이제 공사의 콘솔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콘솔 템플릿이라고 하는 바이너리가 일단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콘솔 템플릿이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막 동작하느냐 라기보다는 결국은 어떤 특정 키밸류에 있는 값을 가지고 파일을 렌더링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키밸류를 이렇게 입력을 해 두겠고요. 키밸류에 가보면 네, 템플릿을 위한 키밸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에 적용하기 위한 템플릿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네, config ini. 그래서 아주 심플한 파일이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이 config 안에다가 특정 값을 매번 갱신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에 있는 값에 대해서 key라고 하는 이 키 값을 넣어주고 양쪽에 중괄호 두 개로 이렇게 막아주는 이 형식을 콘솔 템플릿이 읽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키가 config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네, 이 내부에 있는 것처럼 이 콘솔 템플릿은 이 콘솔 템플릿이 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읽어옵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콘솔은 어떤 접속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볼트도 연동할 수 있으니까 뭐 볼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만 이번에 볼트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템플릿, 그래서 어떤 소스 템플릿을 어떤 파일로 만들 것이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면 어떤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파일이 HFOX나 엔진X의 컨피그레이션이라면 저희가 system.ctl reload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이 컨피그레이션을 리로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커맨드 인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제가 샘플에서는 위치를 네, 템플릿의 디플로이먼트의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긴 했는데 요 값 말고 네, 이번 데모를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컨피그레이션 안에는 컨피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컨피그 하고 어드레스는 원리 7.0.0.1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컨피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컨피그 키가 생겼고요. 이 안에는 어드레스 127-001이 생겼고요. 아까 보셨던 컨피그 ini 템플릿에 보면 키가 컨피그인 거를 이 안에다가 치원해라 이렇게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콘솔 템플릿 그리고 컨피그는 템플릿 HCL 이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자, 이제 이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콘솔 키밸류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렌더링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네, 파일 내부에 보면 저희가 템플릿에 넣었던 이 자리가 실제 콘솔의 키밸류로 치환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저는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맨드로 cat 명령을 써서 이 파일을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계속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이 변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추적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 인덴트, 네, 이
등호 사이에 뭔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IP가 뭐 127이 아니고 뭐 172에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더 좋겠어 라고 중앙에서 뭔가 컨트롤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저장된 값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폴링을 통해서 바로바로 수정이 되게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새로 출력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파일의 내용도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제 싱글 스트링에 대해서만 보여드렸지만 이 싱글 스트링이 아니고 뭔가 전체에 대한 어떤 제이슨 형식이라든가 컨피그레이션 전체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것은 이번에 엔진엑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추가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엔진엑스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된 건 없으니까 컨피그에 대한 디폴트 설정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이제 풀 example configuration 해서 이렇게 엔진엑스 컴프가 나와 있고요. 네, 굉장히 긴 영역이긴 한데 요거를 제가 엔진엑스에 대한 키밸류를 만들 때 그대로 넣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진엑스 안에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엔진엑스의 전체 컨피그레이션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저장이 되었을 거고요. 네, 템플릿에서는 꼭 하나의 템플릿만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템플릿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바꾸고 템플릿을 읽어오도록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template.conf, nginx.conf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존의 nginx.conf의 템플릿 파일을 보면 단순히 nginx의 키에 있는 value만 넣어라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실제 이 내부에 있는 값이 제대로 이렇게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커 커넥션이 원래 뭐 4096이었는데 2048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고 지정을 하고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값이 변한 거를 확인하고 다시 렌더링을 걸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96이 2048로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중앙화시키고 또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쓰일 수 있고 뭐 특정 API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또 파일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한 부분도 약간 엣지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중앙화시키고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뭔가 저희가 파일 작업을 할 때도 수동으로 하다 보면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고 또 중앙에서 한 번만 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관리만 해주면 그만큼 빠르게 전체 시스템에 또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또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 또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데모들은 맨 아래 보시는 링크처럼 이제 GitHub으로 공개를 해 두었고요. 아주 심플한 예제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문의가 있으신 부분은 컨택트 KR 한국 팀에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콘솔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들에 대해서는 run.hashicorp나 console.io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또 콘솔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설명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